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80쪽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자의 축제 같은 날인데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We've just seen the warmest August on record globally, and that's following on from the warmest July and the warmest June. So the intense heat that we see in these heat waves and the intense rainfall that we see in some of these strong rainstorms, these are things that we can't get away from now, and they are going to get worse because this is historic. Some of what we expect next summer will depend on what's happening with El Nino. Certainly if we continue to see this warm ocean, then we will continue to see some of these really, really extremes coming along. Changes to rainfall patterns, like heavy rainfall in the summer as well as in the winter, because of climate change. What exactly happens next year is difficult to say because weather is difficult to predict. But what we can say for certain is that going into the future over the next years, we expect to see more of these types of events. 네, 올해는 지금 이제 10월인데 올 여름 8월에 무척 더웠죠. 근데 과학자들은 내년이면 더 더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은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의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를 넘어서 보일링, 지구 열대화 시대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런 변화를 몸소 겪습니다. 올 1월, 2월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뭐가 특이했냐? 한파가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3만 4원이 아니라 2주 내내. 그리고 호주에서는 2020년, 21년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면적의 66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기후재앙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후변화가 생기는가? 산업화로 인한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를 우리가 이제 체감했는데 이게 갈수록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지구를 지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10년 남았다고 해요. 골든타임 10년. 우리 2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존폐가 달린 기후 위기 해결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사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최종 승인한 6차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미 지금부터가 위기라는 겁니다. KBS 기후위기 대응팀 김민경 기상전문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IPCC가 기후변화에 관한 6차 종합보고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5차 종합보고서가 나온 지 9년 만입니다. 6차 종합보고서에는 사실상 지금부터가 위기라며 즉각적인 감축 같은 강력한 경고가 담겼습니다. 기후재앙을 막을 마지노선으로 IPCC가 제시한 지구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2도 미만을 제시했던 5차 보고서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그 시기도 이전 예측보다 10년 빨라졌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앞으로 10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디스 디케이드 안에 적응이든 완화든 이런 것들이 딥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 어전트 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한 6, 7군데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IPCC는 그러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화석 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존 노력을 확대하면서 탄소 포집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이른바 기후 탄력적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례없이 강력한 경고를 담은 IPCC 6차 종합보고서. IPCC는 강화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잘 실감이 와닿지 않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절반을 줄여야 된다는 건데, 한마디로 인간으로 표현하면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지구는 지금 말기암 사기라는 걸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5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세 번째, 우리 기후위기 현상들 가운데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폭우와 가뭄이 극심해집니다. 폭우, 지금 우리나라도 강수량이 많이 변화됐죠. 여름에 7월 달 가운데 20일이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우리의 예상보다 2배 늘어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들, 그리고 지구가 뜨거워지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해빙이 다 녹게 됩니다. 이 알베도 효과, 크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 이 빙하는 태양열을, 햇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거울이 다 녹아버렸어. 그래서 빙하는 빛을 반사하는데 물은 그 빛을 다 담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리면 되지, 다시 얼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녹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감당하지 못하고, 또 심각한 문제는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 주변에 러시아 높은 지대의 땅들이, 영구 동토층은 그 온도가 0도 이하라는 거예요. 그래 얼음과 같은 땅인데 이 땅이 처음으로 막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로 또 태평양의 쓰레기섬, 대규모 산불, 그러면서 지구가 1.5도를 넘어서면 이제는 지구가 실제로 종말에 가까운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한계점이에요. 1.5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1.1도가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0.4도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났는데, 이 기후 난민은 전쟁 난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기후 난민은 3,260만 명, 전쟁 난민은 2,830만 명. 작년 통계입니다. 기후 난민으로 인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뒷장, 이게 쓰레기 섬입니다. 태평양 하와이 근처에 저런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그런데 남한 면적의 16배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섬을 모아서 PCPC라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쓰레기 섬으로. 여기에는 뭐 한국 쓰레기도 둥둥 떠다니고 아주 많은 쓰레기.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IPCC에서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특별보고서 6차 보고서 1.5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7년밖에 안 남았죠. 10년 남았다고 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보면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0년 대비 43에서 45%, 2050년에는 완전히 제로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차 에너지 공급 50에서 60, 전력 생산에 우리가 생산하는 이 전기의 70에서 85%를 태양광, 풍력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유나 원자력까지도 이 많은 것들을 다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 여기는 1.1도 올라갔을 때, 지금 상태고 1.5도가 올라갔을 때,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갔을 때, 4도가 올라갔을 때 기온과 가뭄, 강수량, 눈, 열대 사이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만큼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4도가 되면 4배를 겪는다는 거예요. 지금 강수량이 뭐 한 1000mm 정도면 4000mm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 우리 다 아시겠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2019년도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입니다. 우리 집이 타고 있다. 지구는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불이 났어.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장,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엘니뇨 들어보셨어요? 엘니뇨 아시죠? 엘니뇨 반대가 뭔지 아세요? 라니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천안중앙교 성도님은 이제 라니냐까지는 알아야 돼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의 보일러가 태평양 바다입니다. 여기에는 냉수와 온수가 있어. 이 엘니뇨는 온수예요. 라니냐는 냉수예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코로나 3년 기간은 라니냐 기간이었어요. 온도가 떨어지는 기간, 냉수 기간이었어요. 근데 엘니뇨와 기후 변화가 함께 만나면 이게 인간이 예상하는 폭을 넘어서는 기후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 엘니뇨 라니냐를 통해 이 주기가 과학자들은 3년씩 사이클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깨졌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엘니뇨가 10년이 갈 수 있고 라니냐가 10년이 갈 수 있고, 라니냐가 길게 가면 좋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10년간 엘니뇨가 10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니뇨가 온수기 때문에 바다가 계속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원래 자연 법칙은 이 라니냐를 통해 뜨거운 물과 온수 냉수가 섞여서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일으킵니다. 보일러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온수 기능이 끌 수가 없는 거야. 꺼지지가 않는 거야. 계속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겨울에 관계된 한파입니다. 북극에는 찬 공기가 강하게 도는, 지금 북극 위에 저게 제트기류예요. 그런데 올 겨울에 한파가 2주 가게 된 거는 이 제트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약해진 거예요. 찬 공기가, 저 제트기류의 역할은 찬 공기를 가두어 두는 거예요. 너무 춥지 않게 북극 안에 찬 공기를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이 제트기류가 고장났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만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제트기류를, 이 찬바람이 북극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남한까지, 한반도까지 내려옵니다. 훌라후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훌라후프를 돌릴 때 열심히 돌리면 안 떨어지죠. 제트기류가 훌라후프 돌리듯이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파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우리 다음 장 보여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석탄에 관해서 석탄 발전 부분에 1인당 온실가스가 작년 기준으로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호주.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거의 70에서 8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인류세라고 아세요 혹시? 인류세, 뭐 자동차세, 전기세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거는 지질학적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식한 척할 수 있습니다. 백악기나 주라기처럼 주라기처럼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데, 이 인류세 전에가 충적세였습니다. 그런데 인류세,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인류세라고 말합니다. 인류세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우리 인간의 신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무자비함,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구의 생태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비 중독주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실은 소비하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많아요, 적어요? 옷이 없어요. 옷이 수십 벌 되는데 옷이 항상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옷을 줄여야 되고, 여러분의 가방을 줄여야 되고, 여러분의 자동차를 줄여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하겠지가. 다음 자. 그렇다면 왜 창조보존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왜곡과 오류로 인해서 마음대로 정복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잘못된 우리의 성경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 사명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돌보고 관리하고 저 작은 개미와 같은 미생물까지도 너희가 돌보고 살려라. 그러면서 우리 이곳은 인간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바키타 돌고래입니다. 바키타 돌고래. 눈 주변이 판다처럼 까맣고 입은 늘 웃고 있는 듯한 바키타 돌고래. 바키타 돌고래는 몸 길이 140cm 정도로 비교적 작은 몸짓의 고래목 동물인데요. 멕시코 태평양 연안 칼리포르니아만에만 서식하는 바키타 돌고래가 최악의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7년 600마리 정도이던 것이 계속 개체수가 줄면서 2018년엔 최대 20마리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산됐었는데, 급기야 최근 국제해양생물보호단체 씨셰퍼드가 단 8마리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키타 돌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한 건 바로 토토아바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민들이 쳐놓은 불법 구물망 때문인데요. 토토아바는 불의 부위가 중국에서 진미로 여겨져 수천 달러에 거래되는 물고기입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이 보호수역에 그물을 치고 여기에 바키타 돌고래가 걸려 목숨을 잃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7년에는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바키타 돌고래 보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올해부터 바키타 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막상 바키타 돌고래들의 서식지에 대한 어업 규정은 완화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 10마리도 남지 않았을지 모르는 멸종위기 바키타 돌고래. 많은 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적인 한 면입니다. 바키타 돌고래, 지금 실제로 몇 마리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멸종됐을 수도 있고 한 마리가 남았다, 2마리가 남았다, 발견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바키타 돌고래가 직접 죽지는 않지만 이 토토아바라는 물고기가 중국에서 수천 달러, 수만 달러, 이 불에가 진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진미로 여겨질까요? 욕망 때문에. 안 먹어보셨죠 아직? 이거 드시지 마세요. 결국 건강에 좋다고. 누구 건강에 좋을까요? 남자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이 바키타 돌고래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토아바를 잡아서 불에만 먹어요. 다른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죽어가는, 멸종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지구 재앙, 지구 위기 창조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책이 무엇인가? 다음 장. 네. 해결책은 우리 2007년도 우리 IPCC가 노벨 평화수상을 수상했는데 우리 파라우치 의장이 말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구온난화로 종말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예요.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17, 18년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과학의 기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기술이 발전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다 해결하면 제거하면 되지. 그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기후 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쓰고 막 살면 지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음 장. 우리 인간의 이 모든 탐심과 욕망,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제가 좀 글로벌 기업 157개 기업이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수만 개 기업이 있지만 그 가운데 157개 대기업들이 6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157개. 그 가운데 20개 기업이 35%를 참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력보다 대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보전과 개발이라는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 계속되고 있는데 적응할 것인가 줄일 것이나 자연의 몰락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을 자원으로서만 바라보는 자본주의 체계를 충실히 따른 결과입니다. 이 피해가 전에는 우리가 안 봤어요. 동물들만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간이 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보클의 마지막 검색어는 48,500년 만에 깨어난 좀비 바이러스입니다. 프랑스 연구팀이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서 약 48,500년 동안 냉동 상태로 있던 바이러스가 되살아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녹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영구동토층에 묻혀있던 미지의 바이러스, 이 가운데 아직 번식력이 살아있는 이른바 좀비 바이러스가 깨어났다는 건데요. 연구팀은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를 미끼로 이 바이러스를 찾아냈습니다. 아메바 배양액에 영구동토층 시료를 넣고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보니 바이러스가 13종이나 검출됐다고 하네요. 연구팀은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나면 인류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영구동토층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바이러스가 지상으로 노출돼도 당장 인류에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코로나는 예고편이었던 건가? 이래서 기후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 바이러스라고 다 사람에게 병 일으키는 건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네, 그냥 녹아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 영구동토층이 실제로 지금 급격하게 녹고 있습니다. 저기 말한 것처럼 5만 년 전에 바이러스가 죽었는데 아니요, 다시 살아났어요.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감염이 안 돼야 되는데 안 됐을까요? 감염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탄저균이 발병됐습니다. 탄저균은 대량 살상 무기예요. 이걸 인간에게 접촉됐을 때 피해를 막는 굉장한 엄청난 피해를 미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300마리의 술록이 한 번에 집단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해 봤더니 탄저균이 나타난 거예요. 이 탄저균이 인류에는 1941년 이후에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영구동토층에서 녹아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안 걸리면, 감염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실제로 그 2016년도 러시아에서 한 명의 소년과 1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인간이 이제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발과 보전, 우리 문명의 이기 편리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다이어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내려놔요. 편리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택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길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이고, 우리 이제 코로나 이야기 한번 해요. 우리 코로나는 왜 발생했죠? 예? 오늘 주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코로나는 왜 발견했죠? 기후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우리 5번 영상 보여주세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박쥐를 우리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 삽니다, 박쥐는. 근데 그 열대 박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작년 2021년 5월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이제 자꾸 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온대지방에 박쥐들의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우한.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가 40종 이상 들어와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선별 진료소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대개 2가지 내지 3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걔네들은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40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대충 100이 나오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터진 거니까. 이야, 이게 좀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또 이거 기후변화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아시겠죠? 이제 코로나가 왜 생겨요? 기후재앙에 환경적인 피해가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저희가 만난 코로나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나머지 100개에 대한 항체가 없잖아요. 박쥐는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40종을 가지고 있어도 죽지를 않아. 근데 인간은 이번에 하나 만난 거예요. 나머지 99개에 대한 항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99개에 대한 항체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또 그로 인한 많은 피해를 발생한다면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 코로나 3년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그 지구의 온도가 아마 1.5도를 넘었을 거예요. 코로나 3년 기간 지구의 온도가 멈췄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우리 영상 6번 보여주세요. 캥거루, 캥거루를 보세요. 위성 사진을 보기에도 급격하게 공기가 좋아집니다.
인도 200km 밖에. 우리 이 자리에는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연령층이 높은데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진대요. 이 환경의 문제가 지구가 실제로 종말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 기후 위기의 피해자는 나와 우리 그리고 옆에 가족들, 제3세계 가난한 자, 정말 인간 중심주의의 잘못된 성장 신화를 탈피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징계이자 정말 축복인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 시기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회복되질 않고 아까 지구가 우리 인간이 없는 자리에 동물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는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잖아.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 산다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멸망, 종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기업들이 먼저 문제이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세요. 단서 중립, 내가 먼저 실천해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산불이 엄청 많아졌죠. 뜨거워졌어라고요? 맞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치 온실처럼 뜨거워지고 있어. 이산화탄소는 왜 생기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를 탈 때 사용하는 석유, 집에서 난방이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가스, 그리고 발전소에 쓰이는 석탄처럼 무언가를 태울 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져. 우와,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이 탄소를 발생시키네요. 그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다시 자연이 흡수하거나 우리가 제거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야. 그럼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은 뭐가 있을까? 탄소 줄이기 하나, 빈 교실에 조명 끄기,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교실의 조명은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탄소 줄이기 툴! 물 절약하기! 양치 컵을 사용하고 물을 오랫동안 틀어놓지 않아요. 탄소 줄이기 셋,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아 먹어요. 탄소 줄이기 넷!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적게 쓰도록 노력해요. 탄소 줄이기 다섯,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 배출해요. 페트병은 씻어서 라벨을 분리해서 버려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환경을 살릴 수 있어요. 네, 우리 8번 영상 틀어주세요. 8번 영상. 뭐 살지 고민해, 뭐 먹지 고민해, 뭐 탈지 고민되면 얘 대신 탄소 배출 제로에. 환경을 생각해, 미래를 고민해, 지구가 걱정되면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또 이런 정부의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피력하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삶에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압박을 받는데요. 우리 마지막 영상 14번으로 건너뛰어서 14번 보여주세요. 네, 잘 보십시오. 1000만 명 이상이 본 공익광고 영상입니다. 우리 아이의 녹아내리고 있죠. 우리 아이의 살아갈 터전, 생명이 지구의 온난화, 우리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저 공익광고를 1000만 명 이상 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구온난화, 지구위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까이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창조보존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여러분이 알아가시고 생각 하나하나가 바뀌면 됩니다. 저도 개미를 보니까 막 이제 죽이질 못하겠어요. 너무 소중해. 하나님의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과 노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 피조 세계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말하는 우주적 구원론은 이 모든 피조 세계, 저 동물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말 잘 살고 함께 살고 우리 이사야 말씀처럼 동물과 자연과 피조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우리 창조 보존운동,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지구가, 생태계가, 온 피조세계가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의 한없는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난하고 열악하고 우리 모든 피조세계가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모든 생태계가 아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